형님 내년에 30살 되는 직장인인데요. 형님처럼 아이들도 키우고 40 중반이 넘어갈 때쯤 되면 30살 때보다 훨씬 더 깨달으실 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많은 사람들이 기정사실로 알고 있지만 살다 보니 사실이 아닌 게 있을까요? 이 댓글을 보자마자 바로 메모장을 펴고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45년 넘게 살면서 느낀 살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인간관계 상식들 5가지. 첫 번째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인데요. 이 말은 저희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누가 뭐 잘못하면은 저 봐라, 저거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사람이 쉽게 변하냐, 아우 쟤는 안 돼,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경험이나 계기로 깨달음을 얻고 변할 수도 있고, 지금 자신에게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인데, 그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는 말같이 들리거든요. 일단 저만 봐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송아지 같은 눈에 귀엽기까지 한 얼굴이지만, 저는 10대, 20대 때 굉장히 거칠었었고요. 화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고 까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심성은 착했던 것 같은데, 이 방어 기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일부러 세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전 지금 화도 많이 없어지고 성격도 많이 둥글둥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환경이 변하면서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전 20대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잘 풀리는 게 없었고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삶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까칠하게 살았었고, 누가 무례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하면 싸우려 들고 이랬는데 이제는 안 그러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환경의 변화죠. 일단 결혼했죠. 아이가 생겼죠.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으로 좀 나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격이 온화해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온화해졌던 이유는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이게 더 나아가서 인류애까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전부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더 다정하게 대하게 되고 매너 갖추게 되고 잘 하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게 변한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이 변해서 변한 친구도 있고 노력해서 변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확정적으로 절대로 안 변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는 게 이기는 것이다.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참는 게 이긴다는 말, 진짜 맞는 말 같으신가요? 전 이 말이 사람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는 게 이긴다라는 건 이런 경우만 쓰이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가 길 걷고 있는데 어떤 취객이 다가와서 야, 너 싸움 잘하냐? 이렇게 누군가가 시비 걸 때 하하, 아이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가시죠 하고 피하는 거. 참는 게 이긴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을 압도적으로 깔아뭉갤 만큼의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지만 참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게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고 야근시켰는데 수당도 삥땅 치고 욕해도 그냥 참고, 휴일에 부당하게 개인적인 일을 시켜도 그냥 참고 네 하고, 하지만 현실은 월급도 안 오르고 존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내 일만 늘어나요. 이게 이긴 걸까요? 그리고 친구가 계속 무시하고 약속도 막 바꾸고 말도 험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해.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때 소심한 분들은 이렇게 다짐하죠. 그래, 내가 먼저 어른이 되자. 참는 게 이기는 거야. 하지만 결과는 관계는 나아지지 않고 나만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 무너지고 나만 상처받죠. 진짜 이긴다는 건 참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절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할 말은 하고 끊을 건 끊고 멈출 건 멈추고 이렇게 자기의 기준과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참는 게 이긴다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네가 힘든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상황이 안 바뀌어도 너가 버텨라. 이런 가스라이팅 같은 말이에요. 전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킬 건 지키고 말할 건 말해라. 자, 세 번째는 세상은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온다 이 말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베풀어주고 배려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기억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중에 2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오래오래 내 곁에 둬야 하는 분들인 거죠. 베푼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내가 쏘는 게 있는데, 물론 내가 써야 되는 모임이 있긴 있죠. 결혼을 발표해서 청첩장을 돌리는 자리 같은,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받아야 할 자리, 혹은 내가 예전에 도움을 받았거나 얻어먹은 게 있어서 이걸 갚아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기분 좋게 얼마든지 쏘는 건 맞는 건데,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건 내가 술김에 기분이 좋아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쏘는 분들 있죠. 이런 거는 피하셔야 합니다. 내가 즉흥적으로 쏜다면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고 띄워주고 박수치고 기분 좋게 해주지만 대부분은 그 다음날 되면은 잊어버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친구는 여유가 있으니까 쐈으려니 생각하지, 저 친구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려고 저렇게 쐈구나, 내가 다음에 반드시 뭔가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오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쏘는 걸 기억하는 건 나와 나의 카드사밖에 없더라. 또 이렇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챙겨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분들은 주변 분들을 많이 챙기거든요. 근데 주변
이런 분들을 챙긴다는 건 좋아요. 좋은데 챙겨줄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인연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깊은 사이가 아님에도 굳이 막 잘 챙겨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많이 챙겼다고 생각해서 다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기억하고 나중에 보답해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베풀어줄 가치가 있는 분들에게만 베풀라. 근데 그게 친구가 되었든 애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내가 무언가 해줬을 때 고마워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만 베풀어라. 자, 네 번째는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예요. 노.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세상은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온다.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 해줬으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겠지? 만약에 회사에서 나도 일 때문에 힘들고 지치지만 동료들을 위해서 밤새 같이 자료 찾아준다든가 내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도와준다든가 말없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뒷정리까지 도와줬는데도 이런 것들을 아무 말도 없이 하면요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자기 할 일 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주려는 진심이 마음속에만 있으면요 이건 나만 하는 정보이지 상대방에게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상황, 자기의 감정을 중심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참고 희생했는지 정말 모릅니다. 이 고맙다라는 감정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인식의 결과다. 문제는 나의 진심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이용당하기도 해요. 늘 도와주던 동료가 갑자기 안 도와주면은 쟤 왜 그래 갑자기? 또 항상 양보하던 사람이 한번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은 쟤 왜 저래? 이런 뒷담화까지 듣는다. 내가 말이 없는 진심은 감사가 아니라 기대치만 키운다는 거.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알바했을 때부터 성인 되고 취업해서 일할 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면 내가 중학교 때 피자가게 일할 때 배달하는 직원이었는데 내가 배달이 없을 때에는 말없이 가서 홀도 같이 치워주고 설거지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내가 배달 일이 많아져서 안 도와주니까 같이 일하던 누나 형들이 야 저기 설거지 좀 빨리 해놔. 야 저기 테이블 빨리 치워. 이러는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깨달은 거죠. 이게 나는 선의로 도우는 마음이 나를 이용하는 마음까지 가는구나. 아니 그동안 내가 누나 형들 힘들까봐 시간 날 때마다 내 일도 아닌 걸 도와준 건데 아까처럼 이렇게 당연하다듯이 설거지해라 테이블 치워라면 내가 기분 좋겠냐고. 나 이제부터 안 도와주고 내 일만 할 거니까 나한테 와서 시키지 마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잘해주는 거야.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게 아니라 표현될 때만 통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섯 번째, 끝까지 버텨야만 성공한다.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배우가 있어요.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무명 시절을 버티고 있다가 운 좋게 좋은 작품을 만나서 스타가 된 분인데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을 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끝까지 버텼더니 결국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세요. 근데 이런 스토리는 정말 감동적이고 멋진 말이긴 한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버텼지만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아무도 인터뷰를 할 기회가 없다는 거. 이걸 생존자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끝까지 버티는 게 맞는 거다라면서 하염없이 버티기만 하는데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빨리 현실을 파악하고 자기 객관화를 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면 빨리 다른 곳으로 뛰어가는 것도 전략인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포기하는 분들에게 나약해 빠진 놈. 야 남들은 다 버티는데 너는 왜 포기하는 건데? 너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면 다른 뭔가를 해도 똑같을걸? 네가 다른 걸 해도 또 쉽게 포기할걸?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해요. 진짜 위험한 건 잘못된 방향으로 인내하는 거거든요. 지옥 같은 회사에서 10년간 묵묵하게 일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역할도 그대로고 배우가 그지 같은 것도 여전하고 연봉도 똑같고 나보다 연차 높은 선배들을 봐도 다 비슷하게 받고 근데 무엇보다 갈굼 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지경이야. 근데 사장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좀만 버텨봐. 언젠가 기회 온다니까. 내가 나중에 다른 지점을 낼 계획인데 그때 내가 너를 부장으로 앉혀줄게. 그런 기약이 없는 약속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붙잡아요. 그거는 성공 직전의 버팀이 아니라 착취 구조 안에서의 버팀이거든요. 이런 데는 빨리 나와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맞거든요. 이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 끝까지 버티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이 버티는 것도 전략적으로 버텨야죠. 소감을 이야기했던 배우가 연극 배우로 성공하고 싶어서 15년 넘게 연극판에서만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영화 오디션에도 참가해서 영화 쪽에도 발을 딛고 드라마 오디션도 단역을 보고 그리고 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액션 영화 찍을 수도 있으니까 헬스에서 몸을 만들고 격투기까지 배웁니다. 또 영어도 배워서 외국 드라마까지 도전을 해요. 이렇게 마냥 버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방식을 바꾸면서 버틴다든지 내가 안 되는 쪽은 과감하게 버리기도 하고 환경을 바꾼다든지 새로운 걸 배워서 한다든지 전략적으로 버텨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끝까지 버티자. 이건 정말 위험하다. 이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5년째 적자 보면서도 그래 무조건 악으로 깡으로 버티자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종이 이 동네랑 맞는 건지 입지는 괜찮은 건지 인테리어나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가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노력도 해보고 아니면 내가 음식 만드는 장면을 계속 쇼츠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다든지 손님이 없을 때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이라도 만들어서 나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버텨야지 그냥 악으로 깡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더라. 그리고 자기 객관화도 너무 중요하다. 제가 미국에서 사진작가 일도 그만두고 자기 객관화했거든요. 이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지금 이 실력으로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죠. 제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가서 세탁 공장까지 만들어서 비즈니스 했는데 근데 이렇게 벌어서는 미국에서 살기 힘들 것 같아. 또 행복하지도 않아. 또 그래서 그만두고 한국으로 왔고 홈플러스 가맹점을 했는데 4년간 너무 적자고 힘들어서 비전이 안 보여서 빨리 팔아버리고 그 당시에 같이 홈플러스 운영하던 점주들 모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은 저였어요. 다른 점주들은 적자가 나고 한 달 순이익이 200밖에 안 나와도 악으로 깡으로 10년 넘게 버티고 있었는데 최근에 홈플러스 매각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더 일찍 가게 안 팔고 다른 일을 안 알아본 거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을 때만 버티는 게 용기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 대신에 전략이 없는 인내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4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절대로 정답이 아니었던 인생 상식 5가지 또 어른 되고 나서 알게 된 거짓 상식들 5가지 해봤는데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4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역시 그 말이 정답이더라 하는 것 5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